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자음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영어의 발음 중에서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는데 자음 발음이 쉬울까요? 모음 발음이 쉬울까요? 모음 발음이 당연히 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어를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고, 당연히 모음의 발음이 훨씬 더 어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은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영어의 자음의 발음이 모음의 발음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자음의 발음은 어느 정도 저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모음의 발음은 정말로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뭐 알아들을 정도를 할 수는 있지만 딱 들었을 때 외국인이네, 원어민이네 하는 그런 소리가 자음의 소리에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모음의 소리에서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영어로 아까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어디 출신일까요? 저는 서울 출신일까요? 서울 분들이 들으시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투리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지만 왠지 악센트가 틀려, 뭔가가 틀려 그러죠. 그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영어의 모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의 소리는 1, 2년 만에 습득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뭐 거의 뭐 마스터가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자음의 소리는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음의 소리 위주로 한번 보려고 해요. 모음의 소리 중에서도 한번 보시면, 제가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모음의 소리도 보면 모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모음이라고 부르고, W하고 Y 같은 게 있는데, W하고 Y는 모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단어의 끝에 와서 모음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단어의 제일 앞쪽에 와서 자음처럼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자음이라기보다는 반쯤 자음, 그래서 반자음,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W하고 Y 소리가 굉장히 하기 힘든 소리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W 소리는 참 힘든 소리 같아요. 물론 Y의 소리도 되게 힘든 소리고요. 자, 그러면 자음의 소리를 한번 볼게요. 자음의 소리도 되게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힘들다고 꼽는 대표적인 소리가 TH 소리예요. 근데 TH 소리는 사실은 되게 쉬운 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어떤 단어를 봤는데 TH가 들어가는 단어를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고맙다 이렇게 할 때 thank you 이런 거 있고요. 어머니 이럴 때 mother 이런 거 있고, 뭐 저것 이렇게 할 때 that 이런 거 있고, 또 뭐 오빠 brother 이런 거 있고요. 뭐 TH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TH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리, 뭐 번데기 소리,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더라? 돼지꼬리 발음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소리 뭐라고도 하겠지만, 요렇게 소리가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들은 번데기 소리가 나는데, 이 번데기 소리는 이빨 사이에 혀를 끼워 주시고 바람을 그냥 빼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되고, 그런데 돼지꼬리 발음, 이거 요 소리 있잖아요. 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입 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는 앞에 거는 소리만 뺐다면, 하고 소리만 뺐다면, 얘는 소리만 빼는 게 아니라, 아니요, 공기만 빼는 게 아니라, 소리를 얘는 덮어서, 했던 거에서, z 하고서 소리를 입혀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차이를 보세요. 했잖아요. 입 모양은 똑같다고요. 혀를 살짝 이빨 사이에 물어주셔야 이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걸 안 물었을 때는 그죠? 소리가 안 난다고요. 근데 약간 혀를 물어주시면 공기만 빼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마워 이렇게 할 때는 thank you,
thank you. 얘는 정말 신경 써서 많이 했는데 이런 게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할 때 대표적으로 어머니 이럴 때 mother 이렇게 두 번째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얘를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mother 이렇게 해서 편하게 D처럼 소리를 많이 늘 내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TH가 단어에서 보이잖아요. 그럼 예외 없이 이빨 사이에 혀를 물어주셔야 돼요. 예외 없이. 그럼 물고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죠. 그럼 mother 이렇게 할 때 mother는 mother가 아니니까 mother 이렇게 하고 저것 좀 봐. look at that 이게 아니라 얘도 look at that 이렇게 하겠죠. 이것도 this가 아니라 this 이렇게 한다는 거. 됐나요? 그럼 TH가 단어에서 나오면 무조건 하고 이빨 사이에 혀를 끼우고 어떨 때는 하고 공기만 빼주고 어떨 때는 하고 소리를 내주더라. 이게 TH의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F하고 V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모양이 같거든요. F를 보잖아요. F를 보면 F는 아랫입술을 윗니빨로 살짝 물어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랫입술을 윗니빨이 물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공기가 못 나오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막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공기가 그냥 팍 빠져나가지고 되게 쉽게. 근데 이빨을 살짝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공기를 뱉으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공기가 빠져나가는 게 조금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빨이라는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 발음을 할 때는 반드시 이로 아랫입술을 이렇게 살짝 이를 걸쳐줘서 장애물을 약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너무 그러니까 아랫입술을 너무 이렇게 세게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없으니까 소리가 못 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물어서 장애물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걸쳐주시면 그래놓고 소리를 내면 장애물 주지 않고 소리 내볼까요? 그러면 장애물을 주면 소리가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F의 소리고 V의 소리는 기본적으로 F의 소리와 나는 위치가 같아요. 아까 F와 소리 할 때처럼 이렇게 무셨죠? 물었는데 아까 F의 소리는 공기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면 V의 소리는 거기다가 소리를 더해주세요. 공기만 빠지면 소리를 더하면 공기 소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F하고 V를 발음할 때는 반드시 이라는 장애물을 더해주자. 그래야지 소리가 정확하게 난다. F의 소리는 그 대신 바람만 빠져나가는 소리, V의 소리는 위치는 똑같지만 거기에 소리를 덮어서 내는, 그러니까 좀 더 하는 소리가 나면 V의 소리가 되는 거고, P하고 B 같은 경우에도 보면 P하고 B도요. 얘도 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보세요. P 같은 경우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그냥 공기를 터뜨려요. 그럼 소리는 없거든요. 근데 공기만 팍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약간 여기 아래 배에서 하고 소리가 나가잖아요. 다시 P의 소리는 B의 소리는 자, 근데 얘는 발음을 할 때 한국어의 피읍하고 비슷하니까 비읍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피읍의 소리는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피읍의 소리에서 으를 약하게 해주면
비읍의 소리에서 을을 약하게 해주면 이렇게 난다 그랬거든요. 얘도 이렇게 하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K하고 G 같은 경우에도 얘도 같은 소리예요. 자, 얘도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여기서 목구멍에서 우리 기역 이런 걸 발음할 때처럼 목구멍을 혀뿌리로 살짝 막은 다음에 공기만 팍 뱉어주면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다가 소리를 덮어주면 똑같아요. 목구멍을 막고 있다가 자, 다시 공기만 터뜨리면 소리 그죠? 그러면 키역의 소리와 기역의 소리 이렇게 비슷하게 돼요. 한 번 더 하고 갈까요? K의 소리는 G의 소리는 물론 G의 소리는 뭐 항상 하고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하고 Z 소리가 있는데 이거 우리 굉장히 힘들어하는 소리거든요. S 소리는 가능한데 왜냐면 한국어에 S 비슷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가능한데 Z의 소리는 한국어의 소리가 없어요. 이거 유사한 소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Z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S와 Z의 소리도 얘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뱀이 지나가는 소리 어떻게 난다고요? 이게 S의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바람만 지금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바람만 빠져나오는 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약간 소리를 더해주면 이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우리 소리 흉내내는 무슨 이런 게임 할 때 핸드폰의 진동 소리. 핸드폰의 진동 소리를 우리가 흉내낼 때 아니면 파리가 윙윙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흉내 내셔도 좋고요. 다시 핸드폰이 울리는 진동 소리 즈즈즈즈 이렇게 안 나잖아요. 진동이 어떻게 나죠? 이빨 사이에서 약간 우웅 하는 이렇게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그게 있어야 제때 소리가 제대로 난 거거든요. 한 번 더 여기서 소리를 빼고 공기만 뱉으면 소리를 더해주면 자, 공기가 없다가 공기만 하다가 소리를 더해볼까요? 이러죠. 이게 Z의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T하고 D를 보면 D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에 디귿하고 유사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T은요 한국어에 티읕하고 유사하니까 트 얘도 궁극적으로 얘도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T 이렇게 하면 T는 뭐죠? 소리만 뱉으면 돼요. 트 이렇게 뱉으면 되는데 D는요 이렇게 이거를 유성 무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없으면 무성이고 소리가 있으면 유성인데 T 같은 경우에는 트 했으니까 공기만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성이다 무성이다? 그렇죠. 무성인 겁니다. 그럼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유성 무성? 유성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소리인데 하나는 무성이고 하나는 유성이고. 자, 전에 했던 것도 F랑 V도 마찬가지로 F의 소리는 했으니까 공기만 나갔으니까 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성. 이러면 얘는 같은 소리인데 소리가 더해졌죠? 그럼 얘는 유성. P도 했으니까 뭐죠? 소리가 없어요. 공기만 빠져나왔죠? 얘도 무성. 얘는 했으니까 소리가 더해져서 얘는 유성. 그죠? 얘는요?
공기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무성. 얘는 그러니까 소리가 더해졌죠. 유성. 됐죠? 그럼 얘는 스 이렇게 하니까 얘도 공기만 빠져나갔으니까 무성. 얘는 즈 하고서 소리가 더해졌으니까 유성. 그러죠. 영어에서 소리가 짝지어져서 나올 때는 유성의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무슨 소리가 나야 될 때는 당연히 유성의 소리가 따라 나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앞에 소리가 무성이었죠? 그럼 뒤에 따라 나오는 소리도 무성이 따라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과거의 소리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자, 그 다음 L하고 R의 소리를 할 건데 L 소리하고 R 소리하고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단연 R 소리가 어렵다라고 하세요. 이게 뭐 버터 소리 되게 R 소리가 어려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 소리도 R 소리만큼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L 소리가 R 소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죠. 한국어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한번 해볼까요? 라면 한번 해볼까요? 라면 해보세요. 라면 아니면 콜라 이런 한국어의 리을 발음을 했을 때는 혀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라 했을 때 그냥 앞도 아니고 완전하게 뒤도 아니고 중간쯤 어딘가에서 그냥 떠있죠. 라 이렇게 떠있죠. 그다음 콜 할 때도 콜라 이렇게 할 때도 뒤에 거는 라 하면서 떠있는데 콜 할 때는 입천장에 붓기는 붙잖아요. 해보세요. 콜 할 때 입천장에 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얘도 앞쪽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뒤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느끼기 편안한 중간쯤에 그냥 올라와서 콜 하고 붙어 있어요. 그 위치를 기억을 하십니다. 자, 다시요. 콜 할 때 요 위치 기억나시죠? 요 위치에서 혀를 이빨이 있는 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콜 하다가 혀를 앞쪽으로 쭉 미니까 콜 하고서 이빨을 건드리고 있죠. 거의. 다시요. 콜 이빨을 건드리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혀를 밀어주시면 영어의 L에 가까운 소리가 나게 돼요. 자, 그 다음 R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자, 라면 한번 해봅시다. 라 하고 있을 때 혀가 지금 떠 있잖아요. 입천장을 건드리고 있지 않거든요. 하고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라 하고서 이 끝부분이 약간 입천장 닿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나서 혀가 떠 있잖아. 라 이러고서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혀를 조금만 더 뒤로 당겨 보세요. 다시요. 뒤로 당겨지죠. 요 소리가 아래 소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콜 이렇게 쓸 때 콜 하던 중간 지점에서 앞쪽으로 밀었을 때 콜 이렇게 밀었잖아요. 아까 중간 지점에서 혀를 앞으로 민 요 구간이 L로 인식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혀를 완전히 앞으로 밀어서 컬 이렇게 해도 L로 인식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있어도 L로 인식한다고요. 근데 그게 좀 더 뒤로 와서 중간쯤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가 발음했던 콜 하는 그 자리쯤 오면 약간 발음이 L과 R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발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L 발음을 하실 때는 우리나라 말의 리을의 받침의 소리, 그죠? 콜, 달, 말 하는 그런 편안한 위치보다는 좀 더 앞으로 당겨주셔야 영어의 L로 인식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R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L을 발음할 때는 콜, 말 해놓고요. 그거보다는 약간 더 앞으로 밀어요. 말, 그죠? 그래서 자, 콜라 할 때는 우리가 콜 이렇게 했지만 영어에서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할 때 call me 이런 게 있잖아요. call me.
call me. call me 이렇게 할 때 call 같은 경우에는 call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call 하고서 혀가 저 앞으로 간다는 걸 느낄 수 있으세요. 이게 L의 발음이고요. R의 발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되게 막 너무 많은 분들이 버터의 소리, 그래서 막 혀를 막 이렇게 꼬고, 막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시요. 아까 라면 했던 위치, 라 하고서 혀를 띄워주시고, 그거보다 뒤로 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뒤로 많이 잡아당기면 우리가 버터 바른 소리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R 발음을 하는 미국 어딘가의 소리가 날 건데, 영국에서는 R 소리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R 소리를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R의 소리는 우리의 콜라 할 때처럼 거의 이게 그냥 떠 있는 정도? 요 정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 이렇게 할 때 car, 그죠? 자동차 한번 써볼까요? car 이렇게 써야 되는데 car 이렇게 할 때 이 소리를 카 하고서 그냥 혀를 띄워 놓는 거예요. 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카 이렇게 해도 R이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L의 소리는 한국말의 받침 소리인 리을, 콜 하는 소리보다는 좀 더 앞쪽으로 혀를 밀어줘야 영어의 L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나고요. R의 소리는 한국어의 초성 리을 라면 할 때처럼 라 하고서 혀를 띄운 상태에서 그거보다는 좀 더 뒤쪽으로 가줘야 R로 인식을 한다고요. 어느 부분이든 상관은 없지만 그 구간에는 있어줘야 그 소리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콜라 하는 게 지금 중간 부분에 둘 다 지금 중간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발음을 할 때도 L 소리를 할 때도 한국말의 리을처럼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발음을 해버리면 그게 L의 소리인지 R의 소리인지 되게 헷갈리고요. R의 소리도 아까 할 때 라 이러면서 제가 혀를 띄운 상태에서 혀를 뒤로 이렇게 당겨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라 이렇게 할 때 라 이렇게 하면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잖아요. 붙이는 순간 R의 소리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R의 소리가 나올 때는 무조건 내 혀가 입천장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입천장을 제가 이렇게 치는 순간 R의 소리가 아니다. 입천장을 탁 치는 순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L의 소리에 가깝다라고 인식을 하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자음의 소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들 연습하시고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